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의 유한함을 늘 명심해야 한다. 시간의 유한함을 생각하면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시간을 따져보고 이를 반드시 기회의 비용으로 연결하여 생각해봐야 한다. 진정한 인연과의 소중한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스쳐가는 인연은 무심코 지나쳐야 한다. 평소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눈을 길러야 한다.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과 인연을 헤프게 맺어놓으면 정작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기회의 비용을 잃는 것이다. 단지 좋은 인연을 만나지 못하는 것으로 그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좋지 않은 인연들로 인해 내 삶이 피해를 입는다. 그렇게 피해 입은 시간과 감정은 무엇으로도 보상받지 못한다. 몇몇 진실한 인연들만 있어도 삶을 살아가는데 크게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 누가 사람을 많이 알고 지낸다고 해서 그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결코 없다. 우리에게 시간은 한정적이다. 시간이 돈이라는 말을 허투루 생각해서는 안 된다. 시간과 돈, 능력 등 주어진 자원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인간은 다양한 기회의 모두를 선택할 수가 없다. 선택할 것과 버릴 것을 신중하면서도 빠르고 과감하게 판단해야 한다. 어떤 기회의 선택은 곧 나머지 기회들에 대한 포기를 의미한다. 그 기회 중 참으로 소중한 것 하나가 바로 인연을 맺는 기회라고 할 수 있다. 나는 세상을 살아오며 귀한 인연들을 많이 만났다. 그리고 인연들 중 좋지 않은 인연 또한 제법이 있었다. 좋지 않은 인연인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 인연을 정리하며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다. 인연이 아닌 인연들로 인해 얻은 것과 버린 것들을 생각하며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 생각했다. 하지만 내가 사람을 잘 몰라서 그런 것인지 상대가 작정하고 가면을 쓴 것인지 가리는 것이 마냥 쉽지만은 않았다. 나이가 들며 조금씩 더 사람을 가려 만나는 법을 자연스레 알게 되었다. 그것이 연륜인가 보다. 오랜 시간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일수록 더 격식을 차려야 하는 것이 좋다. 인간관계를 제대로 맺어라. 인생의 고민 절반 이상이 결국은 인간관계입니다. 어쩌면 90%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갈까요?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더 자유롭고 더 행복하기 위해서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맺고 사는데 행복은커녕 도리어 불행의 근원이 됩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이 괴로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잘못된 인간관계 때문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를 쉽게 하고 어떤 사람은 어려울까요? 바로 사람의 마음에도 작용하는 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의 법칙이 있습니다. 집의 사소한 문제는 자식이 크면서 알아서 된다고 생각하라. 엄마를 다른 말로 하면 기른 자입니다. 전통적으로는 거의 생모가 엄마 역할을 했지만 할머니가 기르면 할머니가 엄마가 되는 것이고 아빠가 기르면 아빠가 엄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엄마가 엄마가 아니라 아빠나 할머니가 엄마라면 아이가 학교에 가서 소수자가 될 것입니다. 자기가 경험한 것과 세상이 조금 차이가 있다면 아이의 의식에서 분열이 생기고 정신적으로 갈등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니고 성인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면 다른 집 엄마처럼 아이들이 자기한테 친근하게 안기기를 바라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과 간격이 생기는 것을 감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엄마와 아빠가 화목한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이것을 가르치거나 할 필요는 없고 아빠는 엄마 먼저 엄마는 아빠 먼저 집에서 화목한 것을 따라 배우게 하기만 하면 됩니다. 짐이 되는 과거를 생각하지 말라. 과거 그 사람 그 일이 떠올라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쁨 주는 과거는 떠오르지 않고 기쁨 주지 않는 과거만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그때 뭐라고 시원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그 일을 내가 제대로만 했다면 지금은 달라져 있을 텐데 바꿀 수 없는 과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억울함, 아쉬움이 과거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특히 일이 안 될 때, 스트레스 받을 때는 더욱 과거의 나쁜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런 사람과 이런 일들이 늘면 되었지 줄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스트레스를 처리하지 않으면 자신이 그 밑에 깔리게 됩니다. 과거에 얽매여 있으면 앞으로 전진할 수 없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내게 기쁨을 줄 때만 과거를 생각하면 됩니다. 과거라는 짐은 내려놓는 것이 좋지만 그 중에는 쓸모있는 짐도 있습니다. 짐이 되는 과거는 버리고 즐거운 일, 좋은 일만 기억하며 산다면 이것이야말로 과거를 다루는 정말 멋진 방법입니다.
나이 들어도 과거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었어도 어릴 적 상처, 불우한 환경, 가족과 있었던 슬픈 기억에 끌려다닙니다. 성인이 된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자신의 삶이 과거의 상처에 지배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모르고 당연한 일상처럼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자기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놓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떠올랐는데 남은 세월이 살아온 세월보다 적다면 또 그 억울함에 과거의 상처를 탓합니다. 계속 억울함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이 굴레는 나만이 깰 수 있습니다. 내가 결정하지 않으면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인생은 잘 잊어버리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물론 억지로 잊기는 힘듭니다. 스스로 잘 설득될 수 있도록 과거의 상처는 상처가 아닌 나를 성장시킨 밑거름이라고 설득하는 것도 도움됩니다. 실제 극복한 사람들을 떠올리면서요. 크든 작든 짐이 되는 과거에는 절대 매달릴 필요 없습니다. 교훈으로 취할 것만 취하고 나머지는 잘 잊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이 있는 장소에서 스스로 하고 있는 일이 내 삶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현재에 집중하라. 내일이나 나중이 아닌 지금 바로 이 순간 행복하세요. 조건이 나쁠 때는 좋아지기만을 바라보느라 눈이 멀고 조건이 좋아지면 이제는 그 좋은 결과가 사라질까봐 전전긍긍합니다. 그래서 한 번도 제대로 된 행복을 느끼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갑니다.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나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그만두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면 마음이 무거워져서 남을 만나기 힘들어집니다. 마음을 가볍게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에선 맛을 알면 인생이 편해집니다. 이때 화를 내면 내 손해입니다. 마음이 허전한 것은 욕심 때문입니다. 굳이 채우려는 생각을 버리세요. 그러면 허전한 마음도 사라집니다. 인생의 모든 것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마라. 인생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열심히 할 뿐 결과에 연연해 하지 않는다면 그 과정에서 당신은 이미 행복한 것입니다. 내가 잘났다, 내가 옳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상대방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아쉬워할 게 아니라 다 갖춘 사람은 없구나, 세상은 공평하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생을 편하게 살려면 내가 가진 능력이 100이라고 할 때 남에게는 아무리 많아도 80 정도만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 안에서 행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실패를 절망이 아닌 경험으로 받아들이세요. 나쁜 일에는 반드시 배울 점이 있습니다.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세요. 너무 힘들게 하는 것이 있으면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자유롭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인정하면 자유로워집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부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자연이면 자연의 성질, 생명체면 생존의 원리, 마음이면 마음의 작용 원리를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행동을 규정하는 윤리 도덕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마음을 움직이는 원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남을 못마땅해 하지도 말고 고치려고도 하지 마세요. 내가 나를 바꾸려고 해도 잘 안 되는데 남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다만 내가 보기에 못마땅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으로 고치도록 권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다만 쉽게 고쳐지지 않을 것임을 미리 알고 시작해야 합니다. 한두 번 지적했는데도 상대방의 행동이 고쳐지지 않으면 불쾌합니다. 상대방을 생각해서 충고해 주었는데 무시당한다고 느끼고 기분이 나쁩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는 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답을 상대에게 정해놓고 요구하지 마세요. 정말로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에서 충고를 했는지, 혹시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고치고 싶었던 것은 아닌지, 금방 고쳐질 것이라는 기대를 버리고 조언하면 상대방이 달라지지 않더라도 내가 기분 상할 일이 없습니다. 쉽게 안 고쳐진다는 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됩니다. 내가 아는 사실을 상대에게 알려줄 수는 있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판단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몫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상대의 행동이 바뀌지 않으면 저 인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생각하면서 화를 냅니다. 이때 괴로워지는 것은 내 자신일 뿐입니다.
상대방이 내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짜증이 밀려올 때는 먼저 내 마음을 고요히 지켜보십시오. 그러고도 정말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다는 판단이 선다면 내 뜻대로 상대를 고치려는 대신 상대에게 추가의 정보를 주세요. 결정은 당사자가 하도록 또 지켜봐 주어야 합니다. 모든 삶은 피할 수 없는 고통을 수반한다. 우리가 어떤 종류의 고통을 받는 것은 존재의 자연스러운 부분입니다. 우리가 고통이 자연스러운 부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다시 행복에 빠질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마음이 너를 휘두를 것입니다. 흔들리는 건 당신의 눈이다. 활 시위를 당기는 건 당신의 손입니다. 명중할 수 있을까 의심하는 건 당신의 마음입니다. 관역은 늘 그 제자리에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방해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느 것도 끝내지 않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어느 것도 시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짜 적은 우리 안에 삽니다. 분노, 애착, 탐욕, 증오. 이기고도 지는 수가 있고 지고도 이기는 수가 있습니다. 안다고 생각하면 모르는 것이며 모른다고 생각함이 아는 것입니다. 인생은 하프줄과 같습니다. 너무 꽉 조이면 연주되지 않습니다. 너무 느슨하면 아름다운 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칭찬과 비난, 이득과 손실, 기쁨과 슬픔이 바람처럼 왔다가 갑니다. 행복하려면 그들 가운데 거목처럼 쉬세요.